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없어 경기 북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정부에 원외 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혀 원외 재판부 설치가 큰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 등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위기아동 보호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곳, 아동 일시 보호소에 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는 학대 의심 신고 당일 응급실에서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간병인을 구할 수 없었고 아기를 받아줄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소에 자리가 딱 하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0세에서 2세 인력이 아마 한 명 TU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딱 우리 여기에 그 TU가 있어서 안 아기는 이곳에서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머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아동일시 보호소는 단 2곳, 남부와 북부 지역에 한 곳씩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31개 시군 중 13곳에만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정원의 9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포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경기 북부 지역만 봐도 올해 초 2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다 이달부터는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돼 정원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분리돼서 일시 보호해야 하는 곳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관련 기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고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8곳 건립하고 앞으로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정부에 경기 북부 원외 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외 재판부를 빨리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외 재판부 설치는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대법관 회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외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이 원내 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합니다. 경기 북부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외 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16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 등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같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 1,574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토지 획득 시 엄격한 심사로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획득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신규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이 내려진 경우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시행합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매년 적립해 마련되며 오는 2025년까지 1,466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적립 규모에 따라 기금 사용 용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부담금이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 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포천시가 외출, 외박 또는 휴가를 나온 군 장병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군 장병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최근 일동면에 문을 열었는데요. 개소식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을 연 포천 군 장병 쉼터는 지난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도비와 시비 등 2억 원을 들여 일동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건물 3층을 증개축해 조성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외출, 외박, 휴가 시 만남 또는 휴식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포천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과 동행 가족, 친구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마의자, PC, 테이블과 의자, 수면실,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군부대 관계자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준 포천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박윤국 포천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이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올 봄 들어 처음이자 5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는 약해졌지만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모래먼지 영향으로 도심 곳곳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한층 포근해진 날씨 속에 공기질은 유독 탁합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만들어진 농도 짙은 황사가 강풍에 실려 한반도로 밀려들 것이라고 예고됐던 16일 오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로 꽁꽁 싸맸습니다. 걱정되죠. 건강이 안 좋다니까 그런 줄 알고 많이 나쁘다는 거는 듣고 있죠. 공기가 탁한 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되는데 또 이렇게 정말 그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좀 그것을 중국에서 좀 막을 수가 없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다행히 최악은 면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부천 시내 건물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밤사이 비가 내렸고 강한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먼저 통과하는 등 기압계 변화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예보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일부 조정됐습니다. 밴드 형태의 강한 농도의 황사는 오전에 상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됐고요. 대신 그 뒤쪽으로 다소 낮은 농도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남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도는 옅어졌지만 대신 바람을 타고 몰려온 모래먼지 때문에 온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부천의 한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하늘이 뿌옇고 대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자동차, 공장, 화력발전소
생활 등에서 내뿜는 그런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 그 입자가 가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요. 이 황사 심한 시기에는 꼭 황사 마스크 착용해서. 황사는 점차 더 옅어지겠지만 오는 17일 이후로도 일부 모래먼지가 상공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를 향한 유혈 사태에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제한 미얀마 학생회와 경기 아트센터가 미얀마의 민주화 염원을 담아낸 공연 미얀마의 봄을 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민주주의를 외치다 군경의 총격과 폭행에 숨져가는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를 향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유혈 사태를 보여줍니다. 제한 미얀마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서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낸 공연, 미얀마의 봄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알리기 위해 제한 미얀마 학생회와 경기 아트센터가 함께 연 공연으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미얀마의 현실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일단 한국에서 좀 더 알릴 수 있게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공연 같은 거 만들었고 나라 안에 있는 뭐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최선 다해서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위대한 봄날의 혁명을 위한 기도 등 민주화를 주제로 한 미얀마와 한국시 4편을 제한 미얀마 학생들이 낭송했고 제한 미얀마 학생들의 마음을 모은 연극과 합창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화 운동으로 숨진 미얀마 시위대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미얀마 학생회의 그룹 혁명팀과 뮤지컬 6월 앙상블 팀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현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미얀마의 봄 경기 아트센터 주최 제한 미얀마 학생회 모임 주관으로 저희는 지지와 연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한 미얀마 학생회 공연 미얀마의 봄 실황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6만 회를 넘어섰고 경기 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생중계 실시간 시청자 수는 2,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제한 미얀마 학생들을 비롯해 관람객 약 200명이 찾았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피를 넘어 평화로 물들길 바라는 민주주의 물결을 담은 공연 미얀마의 봄. 공연을 통한 전 세계의 관심이 미얀마의 작지만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양주소방서 소방대원이 해임됐습니다. 30대 소방대원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2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경찰 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양주소방서는 A씨를 직위 해제 처분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상 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유치에 나선 양주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공공기관 유치 전담 추진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추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추진단은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유치 타당성과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유치기관의 공모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의정부 지역 모든 교차로에서 오는 6월부터 무정차 통과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적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267곳의 교통관제센터 통신이 가능한 우선 신호 적용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모든 교차로에서 긴급 출동이 필요한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이 신호 교차로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